안녕하세요.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주 국회의원 김석기 의원님이신데요. 최근에 우리 그 천년고도, 인도 천년고도라고 그러죠. 천년고도 경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천년고도인 경주 왕경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김석기 의원님을 초대했습니다. 김 의원님 인사하시죠. 네, 김석기 국회의원입니다. 천년고도 경주 출신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천년고도 경주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간단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관광산업이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위축되어 있나, 발전이 안 되고 있나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 자료인데요. 이 OECD 자료인데 세계 관광산업 현황을 보면은 예컨대 입국자 수가 2017년 같은 경우에 2억 명을 넘은 나라가 프랑스, 그 다음에 1억 명을 넘은 나라들이 미국, 중국, 스페인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15개국이 3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7년까지는 3천만 명이 안 되었는데 드디어 2018년에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광되고, 관광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부가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보면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관광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가 1,3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때 1,700만까지 올라갔다가 1,300만으로 다시 줄어들었고요. 작년에 이보다 조금 더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본보다도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일본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주 같은 이런 천년고도의 관광 자원을 두고도 이렇게밖에 자꾸 위축되는데, 그래서 이제 천년고도 경주의 그 관광 자원, 그야말로 복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자료를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GDP에서 차지하는 관광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데, 쭉 보면 알겠지만 OECD 자료인데 제가 26개국 평균이 GDP의 4.8%가 관광산업이에요. 일본만 해도 1.9%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확하게 관광산업만 나오지 않아서 스포츠를 포함한, 예술 스포츠를 포함해도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정컨대 관광산업만 하면은 아마 0.5, 6%밖에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안 되죠. 그래서 정말 OECD 평균 4.8은 못 미치더라도 일본 정도 2%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양질의 고급 일자리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공장에서 이제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속에서 관광산업을 얼마나 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가를 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수지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화되고 있습니다. 요 위에 이제 빨간 것이 나가는 돈이죠. 파란 것이 들어온 돈인데 관광 입국자 수가 적다 보니까 대체로 2018년 같은 경우에 나가서 쓰는 돈이 284억 달러, 들어오는 돈이 150억 달러라서 130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관광객 하면 일단은 뭐 볼 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 할 거, 가서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뭐 트레킹을 하거나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볼 때는 볼 게 별로 없다 하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할 게 별로 없다. 서울에 뭐 오면 뭐 서울에 뭐 천년 이게 600년 왕업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디에 가서 600년 왕업을 보느냐? 고작 경복궁밖에 없다.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천년 왕업이 있다는 거,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사례를 하나 예를 들면 얼마나 그 경주 왕경과 황룡사 복원이 중요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이걸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요걸 한 2, 3년 전에 스페인을 가서 했었는데,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라는 유명한 그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정 성당인데요. 스페인 말로는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성당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제가 사무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한 2천만 명이 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 1,300만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이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빌바오라는 스페인의 조그마한 도시 빌바오인데 그 빌바오가 미국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에 빌바오 미술관을 지었어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데 요거 밑에 자막이 잘못됐네. 요게 한 300만 400만이 그 조그마한 도시에 이걸 보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인구 뭐 몇십만밖에 안 살기 때문에 이것까지 거의 빌바오라는 시가 뭐 그냥 호텔도 있어야죠, 음식점도 있어야죠,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볼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이렇게 위축되고 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고급의 양질 일자를 원하는 사 속에서 안타까운 생각을 늘 해왔는데 이번에 우리 김석기 의원님께서 바로 이거를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한번 신라환경은 경주의 이제 그 월성 같은 그런 건데 환경 핵심 유적이 보건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달 11월 19일에 통과시켰습니다. 여기 관해서 한번 의원님, 요 주요 내용을 우선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선 이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이 법률 명칭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보건 정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법이 있는데 신라란 이름이 들어간 법이 이게 사상 최초입니다. 아, 그렇게 했군요. 예. 신라라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속에서 천년간이 여기가 수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5천년 역사의 그 예. 20%가 맞습니다. 경주가 수도였다. 경주가 대한민국의 수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한 도시가 천년간 수도였던 것이 이 지구상에 5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걸 제가 들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와 이스탄불과 중국의 서안과 일본의 교토 그리고 경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주는 그만큼 소중한 땅입니다. 세계적으로 소중한 땅인데 이 우리 경주가 세계의 다른 천년 고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천년 고도로서의 그 소중한 땅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신라환경특별법이 지난 9월 19일 날 국회를 통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통과 과정을 잠시만 소개를 드리면요. 이 법을 제가 처음에 발의할 때 국회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아서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네. 아마 우리 국회 역사상 개인이 내는 법률안에 18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해서 공동 발의를 한 예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주 복원이 우리 역사적으로나 관광 산업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대부분 국회의원들 인식 같이 하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봐야겠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도 네. 그때 재석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202명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190명이 찬성을 해주셔가지고 190명 찬성률 94%로 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주를 복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네. 이건 꼭 필요한 것이다.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한국당이 108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190명이 찬성했다는 것은 뭐 민주당 포함해서 정당 관계없이 모두 경주의 복원은 정말 국가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관광산업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제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주를 통일 신라 시대의 모습으로 다시 복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거 8가지 사업이 아까 그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 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동궁과 월지는 옛날에 이제 안압지라고 하던 것입니다. 예. 월정교, 쪽샘지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다 중요한데 제가 대표적으로 신라왕궁과 황룡사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천년고도 경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년 동안 여기가 대한민국의 수도였는데 그 왕궁이 어디 있느냐. 왕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죠. 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을 복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왕궁을 복원하기 전에 지금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이 1년에 얼마 정도 오고 있습니까? 그 2017년도 통계로 경주에 있는 외국인이 12만 5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천연고도가 5개 보여준 대개 우리 경주 빼고는 보통 1000만 명 이상 오고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 숫자 비율이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 왔을 때 볼 게 없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건 뒤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왕궁을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황룡사인데. 네, 우리 황룡사 예. 그림을 한번 잠깐 보면서 예,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왕궁이고. 바로 이렇게 복원하자는 겁니다. 옛날 모습으로. 이게 통일 신라 시대의 모습이고 맨 그림의 가운데에 있는 저 건물이 반월성 위에 있는 옛날 신라 왕궁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저 그림의 맨 우측 가운데 있는 것이 이쪽에 있는 거죠. 황룡사고 네, 요쪽. 거기에 뭐 솟아 있는 것이 황룡사 구층 목탑의 조금 구치타운이 따로 이제 볼 수가 예. 있는데요. 제가 이 황룡사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 황룡사는 현재 아시는 대로 몽골한테 소실되고 불이 타서 없어지고 지금 빈 땅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복원해야 됩니다. 이 황룡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불국사보다도 규모가 8배 정도 되는 네. 엄청난 규모의 사찰입니다. 잠깐 제가 그 불국사 말씀하신 생각이 나는데 예. 불국사를 현재 모습으로 복원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불국사를 제가 알기로는 2차례 복원을 하는데 네. 일제시대 때 한번 복원을 하고 네. 우리가 광복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70년대, 1970년대 초반에 다시 복원한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황룡사와 월성을 복원하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주 불국사 복원 이후에 최대 복원 사업이 되겠어요. 예,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네. 예, 아마 최대의 복원 사업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주가 이 소중한 땅이라는 걸 알고 네. 경주를 그 당시부터 국제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네.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문화관광 중심 도시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놀라운 게 바로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건데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만 역점을 두신 줄 알았더니 문화관광 사업에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니.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주의 보문단지 유명한 보문단지를 보문단지. 그때 예, 조성을 그때 했고 맞아요. 통일전도 만들고 네. 그리고 경주에는 이 봄 되면 벚꽃이 세계에서 제일 벚꽃 네. 숫자가 많습니다. 그 벚꽃도 심해서 지금 경주가 벚꽃 마라톤을 하면 그냥 만 몇천 명이 달려와서 그 마라톤을 보며 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준비를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경주 사람들은 우리 경주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좀 더 오래 살아 계셨더라면 천년고도 경주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 아니고 훨씬 발전돼 있었을 그러니까 것이다. 그 후에 중단됐다가 굉장히 이번에 안타깝게 김 의원님이 이번에 완전히 특별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제2의 복원이 시작되는군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주를 아끼고 경주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려고 했다가 돌아가셔서 못다 이룬 일들을 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다 해내야 된다. 네. 그 이상의 것을 해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대단합니다. 하고 있고요. 황룡사 구층 목탑은 그 높이가 80m입니다. 네. 한번 예. 다시 한번 황도 순수하게 보면, 야, 저게 80m 되는 예, 텐데. 높이가 80m인데 저 위에가 맨 위에가 전망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아, 저 위에 노란 예. 위에요. 저기 올라가면 이 천정고도 이 서라벌이 한눈에 사방팔방이 다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저 80m의 목조가 목조 건축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목조로 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건축 기술로도 저것을 다시 복원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할 정도로 네. 대단한 문화유산입니다. 저것을 복원하면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감동을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의 경우도 제가 아까 그 천년고도가 세계에서 5군데밖에 없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웃 나라 일본도 그 예를 들면 평성궁이라고 네. 나라시에 있는 평성궁을 복원을 했습니다. 언제쯤 복원했습니까? 그게 이제 처음 복원 사업을 시작한 지는 20년 전부터 아, 예. 복원을 해서 이제 약 10년 전에 그게 완성이 우리도 됐는데 복원은 한 10년 걸리겠군요. 예. 그런데 이 복원되기 전과 복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나라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10배 이상. 우리 의원님 이번에 저렇게 월성하고 황룡사 중심으로 왕경이 복원되면 관광객이 얼마나 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복원이 되고 네. 나면 또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릴 외국인들이 쉽게 경주에 올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저는 지금보다도 50배, 100배.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17년도 12만 5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00만 명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제가 그림에 잠깐 보여준 스페인의 그 성가정 성당 하나 보기 위해서 2천만 명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스페인은 물론 이제 대단한 관광지냐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저 정도의 아까 그 본 것처럼 우리가 왕경절 이게 이제 황룡사고 이 앞에가 왕경이거든요. 여기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황룡사를 포함해서 이 정도가 복원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뭐 한 최소 1,000만 명, 2천만 명까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럼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뭐 인력 그냥 도약하는 거죠. 지금 1,300명밖에 전부 합해도 1,300명밖에 안 온 상황에서. 초반부에 우리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관광 산업이 네. 사실 그 2014년도까지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이 네. 우리가 일본보다 많았지 않습니까? 2014년까지 이게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볼거리, 네. 그 다음에 이 즐길거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먹거리, 살거리.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우리 관광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쉽게 올 수 있는 네. 비자 제도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외국인들이 한번 오면 제가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를 찾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오고 싶은 네. 그런 관광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절해야 되고 음식이 청갈해야 되고 맛있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오기 쉬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도 열심히 국가가 나서서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다시 일본하고 역전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관광 수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주가 지금 현재 있는 것만 봐도 이제 불국사라든지 첨성대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던 양동마을 그 이제 저 왕경은 완전히 이제 그 왕족이나 이제 관리들이 살던 데에 비해서 양동마을은 일반 서민들이 살던 동네인데 그런 것도 지금도 보존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잘 보존이 돼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저런 이제 월성이라든지 황룡사까지 복원이 되면은 뭐 엄청난 관광 도시가 되는 거죠. 제가 그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더 꼭 소개하고 싶은 네, 것이 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위 이제 왕경이라는 것은 옛날 그 신라의 56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왕들이 거처하면서 업무를 보던 네. 그 주변 핵심 지역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경주는 우선 이 면적이 서울특별시보다 2배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울보다도 2배 이상, 2.2배. 지금 그 정도입니까? 예, 서울특별시 면적의 2.2배. 네. 그런데 그 경주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바다의 해안선 길이가 저 간포라는 곳에서 양남까지 이게 44.5km. 대단하죠. 백리에 바다가 있는데 예, 대단하죠. 예. 이 해안선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선을 저는 앞으로 경주 관광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아, 그 저 문무대왕릉이죠. 문무대왕 아, 수정왕릉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정말. 이게 뭐냐면
문무대왕이 이제 삼국을 통일한 대왕인데 신라 30대 왕이었습니다. 이분이 삼국을 통일함으로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왕릉이 저렇게 수중에 있는 것도 세계에서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네. 이 삼국을 통일한 대왕이 스스로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내 무덤을 만들지 마라.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백성을 그만큼 고생시키는 일이고 백성들의 세금을 무덤 만드는 일에 쓸 이유가 없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무덤을 만들어 봐야 그 무덤에 여우가 와서 놀 것이고 어린 먹동들이 거기서 미끄럼 탈 것인데 그런 무덤은 의미가 없으니까 나를 간단히 장례해서 동해 바다에 묻어라. 그러면 내가 동해의 용이 되어서 이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겠다. 이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왕의 무덤이 바로 여기 보이는 여기 이제 대왕암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소개하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왕이 남긴 유언, 삼국을 통일한 대왕이 돌아가시면서 무덤을 만들지 마라. 나를 바다에 묻으면 용이 되어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겠다. 이런 유언은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유일한 해중왕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대왕의 그런 정신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의 장면이 지금 대왕암의 아침 일출이 동해 일출이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금년에 일출 보러 가야 되겠는데요. 딴 데보다 여기가 좋은 꼭 가셔야 됩니다. 내년 1월 1일 일출. 왜냐하면 여기에 좋은 기운이 나오는 것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대왕암의 그 왕릉, 수중 왕릉 위로 일출이 올라오는 거지 예, 않습니까? 저 왕릉 위로 일출이 저 해가 뜨면서 여기가 이제 저 대왕암 그 바위에서 요 뭇가지가 해변까지가 200m입니다. 거리가. 예. 이 건너편에서 저 태양의 기운을 받으면 뭔가 기가 느껴집니다. 저 기를 지금 받으면 사진만 봐도 뭐 벌써 상스러운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저 기운을 받으러 저는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소원을 빌거든요.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혹시 저 이번 그 여러 가지 국내가 어지러운데 국태민안도 좀 많이 지금 가면 계속해서 그걸 기원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제가 원하는 바를 가서 기원하면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뭐 이렇게 내 자녀들 뭐 취업, 학교 진학 또는 뭐 사업 이런 기원이 있으면 꼭 여기 오셔서 문무대왕 앞에서 일출의 기운을 받아서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저 문무대왕릉을 보러 가는 길 도중에 5층 석탑이 있어요. 예, 예, 예. 굉장히 유명한 석탑이거든요. 그게 근데 가문사지입니다. 네, 가문사지인데 가문사지 5층 석탑을 제가 어디 그래서 봤더니 외국인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예.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석탑이다. 이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알리지 않았는데 그것만 보러 올 수는 없는 거니까 아까 황룡사라든지 이런 거 복원이 되면은 예. 정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경주 그런 시내에서는 천년 유적을 네. 이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 새로 이제 복원을 해내고 이 동해안에 가서 그 이 삼국을 통일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문무대왕이 묻혀 있는 네. 그 정신과 기운이 나오는 네. 이곳을 이 일대를 성역화 사업을 할 겁니다. 네. 성역화 사업을 해서 문무대왕의 그 정신이 적힌 유언비를 내년 1월 1일 날 그 제막을 하려고 그럽니다. 1월 1일 날. 아, 그래요? 현재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 유언이 적힌 그 내용을 네. 비문으로 만들어서 대왕암 저 맞은편에 그 비문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1월 1일 날 제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1월 1일 일출을 보면서 새로운 기원을 하는데 기왕이면 기운을 받아서 다 이루어지는 곳에 와서 네. 기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박사님도 그때 꼭 오십시오. 아, 제가 12월 30일 꼭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경주에는 엄청난 관광객이 올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 이렇게 변위는 생각합니다. 보건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외국 관광객이 오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서울 왔다가 다시
인천공항에서 갈아타고 가기 너무 번거롭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외국인들에게 1,000만 명, 2,000만 명 관광객이 오게 만들까요? 지금 저 박사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특별법에 의해서 경주가 통일 신라의 모습으로 복원이 되어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분들이 경주까지 오려면 지금 현재는 교통 환경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네. 유럽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천공항에 내려서 경주까지 다시 또 내려옵니다. 네. 돌아갈 때 또 인천공항 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네. 길이 너무 멀고 불편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주에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김해공항이 있습니다. 네. 김해공항에서 미국과 유럽 직항 노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미국, 유럽 외국인들이 김해공항에 내려서 1시간이면 경주 시내까지 바로 들어올 수 있기 1시간이 바로 때문에 올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제가 노력한 결과 현재 유럽 노선은 결정이 됐습니다. 아, 내년 그래요? 3월부터 네, 안내하신 것처럼 예. 헬싱키 예, 김해로. 내년 3월부터 직항 노선이 네. 김해에서 헬싱키까지 바로 갑니다. 네. 헬싱키에 도착하면 유럽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노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미국 직항 노선은 제가 이 국토부 장관한테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강하게 얘기를 했고 또 52명의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네. 미국 유럽 직항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장관 답변이 항공사만 나오면 네. 미국 직항 노선을 허가해 주겠다. 아,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 미국 직항 노선이 생길 텐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경주에 쉽게 와서 천년고도를 돌아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야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밑에 보니까 일본하고도 무슨 교토가 일본의 고도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천연고도 경주. 제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경주가 1000년 동안 수도였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천년고도가 세계에 5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토인데 교토는 1200년 동안 수도였습니다. 일본에. 한일 양국의 천년고도를 연결하는 것을 경주와 교토를 배로 왕래할 수 있도록 백길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백길이 되면 경주를 본 관광객이 교토로 바로 갈 수 있고 교토를 본 관광객이 경주로 배를 타고 바로 경주로 올 수 근데 이 정도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뭐 그쪽은 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교토 같은데 그 관광 크루즈선이 들어올 거거든요. 예, 예. 그 크루즈선이 경주로 다시 왔다가는 이런 것도 하나 고려해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제가 백길. 말씀드린 내용이 크루즈를 얘기합니다. 네. 교토 시내에서 1시간 남짓 거리에 마이즈루항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들은 이 경주를 궁극적으로는 경주 간포라는 곳에 네. 간포가 거기 항구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크루즈가 출발해서 교토의 마이즈루항에 도착해서 교토 시내를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본을 관광한 교토를 관광한 관광객들이 마이즈루항을 출발해서 간포항에 도착해서 경주 시내로 네. 들어와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걸 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당장은 간포항을 크루즈가 들어오는 그런 국제항으로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주 바로 옆에 포항에 네. 지금도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가 이미 있습니다. 포항은 큰 항구죠. 제철이 있으니까. 그래서 경주에서 포항까지 한 3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포항에 있는 항구를 이용해서 마이즈루항, 교토 이렇게 하면 네. 지금도 거의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제 유럽의 유명한 관광지, 그런데 뭐 런던이나 뭐 로마나 바르셀로나나 뭐 이런 데는 혹은 아테네 전부 다 크루즈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또 루트가 비행기도 있지만은 또 크루즈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000만 명, 2000만 명 관광객이 오게 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이 신라의 모습으로 경주를 복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복원을 해놔도
관광객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접근 교통 환경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1,000만 명이 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직항 노선, 항공 노선, 네. 그리고 일본과 교토를 연결하는 배편, 네. 백기를 만들면 어떤 효과가 부수적으로 또 있느냐 하면요. 관광객 교류도 하지만은 뭐 교토는 연간 7천만 명이 지금도 찾아오는 대단한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또 이 백기를 이용해서 한일의 수학여행 학생들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간에. 한일 간에. 네. 그게 상당히 양국의 천년고도를 연결해서 학생들 간의 교류를 하는 것은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특히 경주와 교토를 세트로 묶어서 세계의 관광 상품을 냅니다. 그러면 한일의 천년고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되는 겁니다. 경주를 보고 배로 바로 교토로 가고. 저는 그것이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한 1,400만 명, 3,400만 명 우리 외국 관광객 중에서 중국 관광객이 한 400만 명 되고 일본이 두 번째로 많거든요. 예. 200만 명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 더 많은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올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또 교토에 들렸던 외국인 관광객이 또 한국에 또 올 수가 바로 있고. 그겁니다. 이제 네, 그렇죠. 교토를 본 외국인 관광객이 배만 타면 네. 바로 경주로 올 수 있고 관광 상품 자체가 세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일본 쪽에서도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네.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 뭐 일본하고 좀 교류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앞으로 일본하고 예. 그런 관광 협력을 하려면은 아시는 대로 제가 일본에 한 8년 동안 대사관, 총영사관 근무를 했고 해서 제가 일본에 지인들이 많아서 이 다행이네요.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제가 많은 저쪽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일본의 전 수상이 경주를 방문했다고 얘기. 바로 며칠 전에 일본의 전 수상이 경주에 다녀갔습니다. 네. 그 부부간에. 어쨌든 그 전 수상도 경주에 와서 경주가 너무 아름답다. 네. 또 경주가 일본 문화의 원류가 여기다. 일본 문화의 원료가 경주다. 예, 네. 그렇게 하면서 경주와 일본을 연결하는데 본인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의 외국인 관광객 1,000만이라는 게 이 빈말이 아닙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복원되고 이런 접근 교통 환경이 만들어지면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경주에 국제 회의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계속 관광이 되면 관광 관련 회의들이 많이 열리죠. 또 하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관광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공항이 중요한데 네. 경주 인근에 바로 포항에 국내선 공항이지만 공항이 있습니다. 이 포항공항 이름을 경주 포항공항으로 바꾸려고 명칭을 그렇죠. 지금 뭐 지금 교통이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니까 뭐 그것은 경주 포항공항으로 이름을 바꾸면 포항공항이 활성화됩니다. 네. 그러면 포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경주도 관광객이 쉽게 올 수 있는 교통환경이 새로 생깁니다. 네. 그래서 포항 국회의원 시장도 다 지금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조만간에 경주시장, 포항시장이 공동으로 공동 명의로 국토부 장관에게 명칭 변경을 건의할 것입니다. 네. 그래 되면 경주는 세계 어디에서 와도 또 국내에서도 쉽게 수도권에서도 경주 올 수 있는 교통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경주는 명실상부한 네.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그 엄청난 그 법안이 통과돼서 사실은 이게 왕궁을 보고 나거나 아까 8대 사적지를 보거나 특히 이제 황룡사 이런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그 돈이 들기 때문에 국가 지원 없이는 안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특별법 통과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작년에 연초에 경주를 가보니까 경주에 그 고분 옛날 왕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전 세계에서 없는 거거든요. 예. 왕릉이라든지 혹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복원했던 불국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이번 그 특별법을 통과를 계기로 해서 관광 프로모션 뭐 예. 이런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까? 많이 좀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경주에서는 네. 이제 경주시는 이 신라환경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네.
굉장히 경주를 새롭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당장 그 뭐 이벤트의 일환입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당장 12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예. 경주의 주요 사적지를 전부 무료로 개방하겠다. 그러니까 11월 31일 날 그 일출을 보러 가도 무료로 갈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신라환경특별법 통과를 기념하면서 네. 전 사적지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주에 오실 겁니다. 경주는 이 천년고도의 사적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조들께서 1000년 동안 여기를 수도로 정한 이유가 이게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경주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사적지를 보러 안 와도 경주 오면 그 자체가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건강, 힐링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입니다. 네. 경주에 무조건 오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 좋은 기운을 받으면 뭐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한 달 동안 무료로 개방을 하니까 경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12월 달에 좀 연말에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그 사진 한 번 더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왕갱하고 황룡, 이 왕갱이죠. 예. 제가 보기만 해도 완전히 정말 우리 고도 같아요. 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천년 왕업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보고 있는다면 이 자체가 벌써 관광 엄청난 관광 자원이고요. 이쪽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황룡사 구층탑 여기는 적게 보이니까 좀 크게 한번 보면은 야, 이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구층탑. 뭐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복원되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이 중요한데 제조업 공장에서 옛날처럼 뭐 신발을 만들고 뭐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이미 그런 공장 해외로 나왔고 이런 그야말로 양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관광 산업이 그리고 그 관련된 마이스 국제 회의 산업이 발전해서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고부가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경주가 앞장서기를 바라면서 아니 저 박사님 한 분만 조금만 더 아까 그 완경 복원도 한 분만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이제 대단해요. 이걸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될 거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제 금년 11월 19일 날 법이 통과됐는데 이 법적 효력이 앞으로 1년 후에 이 법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럼 내년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법안 내용에 의하면 정부가 매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복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차에 2020년 말부터 5개년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5년 이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저 복원이 완성될 때까지 복원 계획을 수립해서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연말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1차 5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 반영. 내년 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1차 5개년 계획부터 제대로 된 이 왕궁, 구청탑, 이 복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를 이제 해야 되고 그래 되면 이 왕경이 완전히 복원되기까지는 많은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그 경제 유발 효과가 사실 막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경제 유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주 신라 왕경의 복원 사업은 단순히 경주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미치는 관광 사업, 일자리 창출 이런 데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박사님께서도 또 우리 정부와 또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뭐 어떤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작년에 금년에 하더라도 현금 복지만 예. 40조 원을 쏟아부었다. 그다음에 일자리 말도 안 되는 일자리 뭐 노인 일자리 등등해서 22조를 쏟아부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이 쏟아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년 지금 일자리 예산 22조하고 그다음에 그 현금 복지 합하면 그 62조가 들어가고 내년에 이보다 더 많은 7, 80조의 돈이 그런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복지는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도 이런 것들은 한번 복원시켜 놓으면 계속 관광 그 수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금성 복지보다는 이런 데 더 많이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 창출하는 이런 산업 쪽에 많이 우리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